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가 줄어든 반면 미분양 물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분양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5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체 물량의 63%인 3만 4,508가구가 지방에서 공급되는데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조수민입니다. 주택 분양 성수기인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울에서 모처럼 500여 가구의 분양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두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과연 청약 흥행 열풍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의 발빠른 방향들 저희와 함께 9월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셋 조범식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봤듯이 서울의 7월 달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거래 절벽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셨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생방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종로구 네. 창신동 브라운스톤 창신 38평 투자 목적 보유 중인데 네.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는 따로 하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창신동 브라운스톤 창신 아파트 38평짜리 지금 계속 가지고 가봐야도 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위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창신역이죠. 창신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입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아파트는 약간 좀 작은 단지잖아요. 한 78세대 정도 되는 좀 나홀로 성격을 띠고 있는 단지예요. 자, 입지는 좋지만 좀 나홀로성 성격을 띠고 있는 단지지만 일단은 요거 30평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2020년 4월에 됐어요. 한 2년 전쯤에 사셨네요. 네, 그때면은 얼마 정도에 사셨을까요? 6억 8천이요. 6억 8천에? 네, 그러면 이거 뭐 거주는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임대 중이에요. 임대예요? 네. 임대 얼마 놓으셨어요?
4억 8천. 4억 8천. 네. 그럼 대략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신 거네요. 네. 예, 지금은 시세가 좀 올라서 한 9억대 정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사셔가지고 투자는 성공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입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좀 가격이 저는 좀 많이 오르는 게 좀 걱정이에요. 그 이유가요. 이게 나홀로 단지잖아요. 네.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이 대단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창신역 북쪽으로는. 근데 이 단지들은 뭐 600세대에서 많게는 1000세대급 정도 되는 단지들인데 해당 단지들의 비슷한 연식, 지금 가지고 계시는 브라운스톤과 이 비슷한 연식에 있는 단지들이 대략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로 하고 있어요. 10억. 네. 그러면 2020년도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한 6억 8천 하던 시기 때 이 대단지들의 금액은 얼마 정도 했느냐? 대략 그때는 한 9억 정도 했습니다. 뭐 그때는 그래도 한 평균 한 2억에서 뭐 2억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2억 정도가. 근데 지금은 이 나홀로 단지가 좀 많이 뛰고 주변 단지들도 뛰었지만 지금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대단지들보다는 이 나홀로 단지가 작년 또 재작년에 좀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가져갈까 말까를 결정하려면은 더 오를 수 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더 살기 좋은 대단지들이 가격대가 이제 거의 비슷한 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비슷한 가격대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가 좀 어렵다.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여기가 정말 이 단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대단지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막 급상승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이거 투자로 가셨고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로운 투자처로 찾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당장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걸로 저는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래도 한 2억 정도 버신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이 주변에 최근에 이제 신통기획으로 이 창신숙인 과거에 뉴타운이었던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이 아파트를 2억 주고 살 때, 자, 요때 이 시기 때 이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대략 한 3억 정도 했었고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대략 투자 금액이 1억 정도가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주변이 이렇게 신통기획으로 바뀌고 또 재개발에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이 3억짜리 빌라가 지금 현재 6억이 되어 있습니다. 6억. 그럼 1억 정도를 투자해서 3억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는 2억 정도 투자해서 한 2억 정도를 버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럼 실은 그때 2억 가지고 이거 두 개를 샀으면 실은 수익이 6억으로 더 늘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 가치를 어떻게 내가 보고 판단하고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고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서울에 50만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이렇게 노후 주거지들 그리고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또 내지는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갈 겁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이 이 창신숙인처럼 지정이 되고 또 움직임을 가져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뛰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버거운 아파트보다는 이걸 정리하시고 이런 빌라들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유망한 지역들 위주로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또 투자 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요. 네. 이거 정리하시고 나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액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들 제가 찾아서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가격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지금 주택 정리하시고 조금 더 재개발 가능성이 유망한 지역들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2번 또는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에요. 네. 송도 아이파크 51평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51평 인천시 송도 현대 아이파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네. 1주택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 중에 있고요. 1주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 중이시고 1주택 상황에서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게 송도 내에 있는 위치를 보니까 이 캠퍼스 타운역 예, 맞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예, 이게 좀 큰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여기 참 살기는 좋습니다. 그죠? 예, 역도. 예. 가봤고 그리고 최근에 좀 있으니까. 가격도 올랐는데 예, 워낙 지금 시장이 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시장이고 좀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일단은 이런 상황이 온 게 우리가 원래는 취득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안 사게 되고, 그죠? 예. 또 거기에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또 집을 안 사게 되고, 예. 또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가 오르니까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또 집을 안 사게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지금 현재 거래 절벽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도 최근에 좀 가격도 조정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취득세를 내년 정도에 풀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금리가 우리가 금리가 좀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내년 정도 중순이나 하반기 정도에 금리가 안정적으로 또 바뀌게 되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년에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완화해 준다고 그러죠. 자, 이런 삼중고가 내년 정도에는 좀 풀리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내년 정도에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풀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인천이잖아요. 예. 근데 인천은 다소 좀 아쉬운 게 지금 인천에 앞으로 2년간 공급이 될 계획이 있어요. 입주 물량이 2년간 예, 대략 한 많습니다. 3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면 적당히 입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입주 물량인데요. 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거는 한 8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럼 한 5만 가구가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시장이 인천이거든요. 예. 특히나 우리 송도 쪽에 보면은 저기 최근에 그 종점 있죠, 1호선 종점. 예. 그 연수동 일대 공급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요. 그다음 미추홀구라든지 또 계양구라든지 또 서구나 또 검단 쪽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좀 집중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송도 안쪽에는 한 1만 2천 가구 정도가 앞으로 입주가 될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새 아파트들이 막 입주 러시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시기가 좀 안 좋은 시기고 그래서 새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좀 약세를 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 보면 인천시장은 좀 내년 이후에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조금씩 좋아진다 치더라도 당장의 시장 가격이 회복되거나 좀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입주 물량이 좀 소화되는 시기 때 정도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조금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예. 자, 특히나 그 시기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라면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GTX라는 호재가 있잖아요. 예. 이 송도가 실은 인천에서 봤을 때는 실은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입니다. 인천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이 송도예요. 그만큼 살기 좋고 또 주변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안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보는 게 송도입니다. 그런데 송도가 가격대가 좀 오른 이유는 이 인천대 입구역 쪽에 GTX가 확정이 되면서 GTX B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인천대 입구 쪽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대략 뭐 5억대에서 6억대 분양했던 뭐 30평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런 단지들이 지금 12억, 14억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같이 살기 좋은 이 송도 일대에 있는 인접 지역들, 정거장 한 두세 개 정거장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 살기 좋은 단지들, 기존 단지들도 이 GTX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따라서 많이 견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좀 이런 삼중고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좀 눌리면서 또 인접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도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데 실은 이 GTX 비노선이 계획이 확정돼 있지 아직 착공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또 그런다고 해서 뭐 개통까지는 좀 멀리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착공이 언제 들어가느냐. 실은 이게 GTX 같은 이런 교통호재들은 착공이 들어가면 또 주변 지역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정도에나 지금 현재 착공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중간에 물량이 좀 집중되고 좀 가격이 약간 약세를 피더라도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GTX가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역세권에 있는 이 신규 단지들이 다시 회복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송도권, 같은 주거 환경권에 있는 인접 지역의 시세들도 다시 따라 오를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고 가격이 좀 이렇게 조정돼서 뭐 집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만큼 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또 다른 지역들 막 다시 회복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동네는 우리 인천은 이렇지? 아직 공급 물량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 2, 3년 정도 좀 느긋하게 보고 계시면 아, GTX 착공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살기 좋은데 쭉 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하셨는데요. 네,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2번 또는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에 2017년도부터 분양받아서 거주 중인데 매도하고 마포구 토정동에 있는 한강 삼성 아파트로 갈아타도 될까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2017년이면 한 5년 정도 되셨네요.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매도하고 마포구의 한강 삼성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 네, 여기로 이주를 해봐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쯤 해봐도 되는지 타이밍과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길뉴타운이죠. 네. 이 신길뉴타운에 공급이 된 새 아파트예요. 지금 신풍역 역세권에 신길뉴타운에 진행된 이 신규 아파트, 즉 신규 아파트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정리를 해서 좀 한강변 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강 삼성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네. 예. 자,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길뉴타운의 신규 아파트예요. 또 거기에 지금 여기도 호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호재가 어떤 거라면 신안산선이 앞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개통이 되면 이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몇 평형대라고 그러셨죠? 25평이요. 예, 25평. 그러면 대략 한 13억 정도 하고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한 13억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교통호재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런데 이걸 정리해서 지금 한강 삼성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마포역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 단지거든요. 네. 근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이게 좀 오래된 구축이에요. 예, 맞아요. 네, 구축이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단지 가격을 보면 대략 한번 찾아보셨겠지만 여기는 한 12억 정도 내외 정도 할 거예요. 네, 믿었어요. 예. 그래서 한 12억 정도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뉴타운에 신규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정리해서 한강변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단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신길 뉴타운에 이 레미안 STM 같은 경우가 앞으로 신안산선이 뚫리게 되면 이 신풍역이 싱글 역세권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보다도 여의도도 가기 편해지고 또 7호선을 통해서 강남도 가기 편해지고 출퇴근이 더 좋아지는 지역이죠. 자, 그럼 영등포구 내에 그런 출퇴근이 편한 더블 역세권이 어디 있냐 하고 보니까 이 당산역 역세권이 딱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당산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25평짜리 시세가 대략 한 15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 하고 있는 이 아파트 25평짜리 ST움이 이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 저는 비슷한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가격대. 왜냐하면 여기는 9호선의 2호선 환승이고 여기는 7호선의 신안산선이거든요. 그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당산역 역세권이 훨씬 더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보다는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까지는 쫓아갈 것이다. 그러면 저는 한 13억짜리가 15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 보신 데가 한강변이잖아요. 자, 한강변은 한강 조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어느 다른 지역들은 누릴 수가 없는 특수한 그런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는 지역이고요. 근데 이 한강변에 이 12억짜리 구축이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마포구 일대 주변 지역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단지들, 좀 깨끗한 10년차 이내의 단지들을 보면 대략 평균 시세가 한 20억에서 22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20억이 넘는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길에 있는 레미안 ST움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강변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한강 조망이라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20억 정도의 시세를 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저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더 미래 가치가 높은 한강변에 삼성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고요. 네. 원래 생각하셨던 계획대로 이 마포에 있는 한강 삼성 아파트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도 좋지만요. 보신 아파트가 좀 한강변이고 입지도 괜찮다. 또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이주 계획 세워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나 매수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설명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또 이게 떨어져가지고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불안함을 무조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주저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안 좋은 시기 때도 있고 또 좋은 시기 때도 있지만 좋은 시기 때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면 반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시기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지역이 있지만은 또 그 안에서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잘 속간해서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1대1 상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 고민인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오셔가지고 이 1대1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고민들 해결해 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시는데요. 꼭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인데요. 뒷번호 0029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문배동 이안 용산아파트 투자 목적 보유 중입니다.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용산구 문배동 인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매도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용산 안에 있는 이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열종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상업지 안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근데 용산이란 지역 굉장히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뭐 공원이 개발되고 또 국제 업무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또 나오는 마스터 플랜이 나올 계획이 있고 또 철도 지하화라든지 또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변 지역에 캠프킹 부지가 앞으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개발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 지역 일대에서는 가장 저렴한 시세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이 삼각지역 일대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투자해놓고 좀 고민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지금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 말에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고서 발표가 되면 인근 지역의 캠프킴이라든지 또 철도 지하라든지 또 해당 상업지에 대한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집가도 오르고 또 그로 인한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충분한 호재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산 개발 움직이는 것만큼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관망하시면서 충분히 보유하셔도 충분히 무방한 그런 아파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네, 인근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219번 스치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성남시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이주 계획 세우고 계신데 여기 성남시로 이주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위례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례 신도시는 실은 서울 주변 지역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완성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다만 뭐냐면 지리적으로 입지는 참 좋은데 서울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통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데 특히 강남이라든지 주변에 또 송파, 잠실권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이 부족한 교통이 채워지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이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살기도 좋고 출퇴근도 편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트램 노선이라든지 위례 신도시 내에 형성되는 이런 노선, 거기에 강남까지 직결되는 위례 신사선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차근차근 트램 노선이 착공되고 또 위례 신사선이 착공이 되면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서 이런 교통 호재를 받아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문자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2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일단 무주택이긴 한데요. 네. 네, 현금이 한 1억 5천 정도밖에 없어서 그 빌라를 갭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고 있는 데가 이제 양재동에 다세대인데 투자해도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고 네. 계신 다세대 주택 주소 네.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양재동 252번지예요. 양재동 252번지를 지금 매수를 해봐도 되는지 갭 네. 투자하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네. 무주택 상황에서 지금 여유자금 1억 5천 정도 보유하고 네.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적절한 네. 투자 방향인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제가 지도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자, 양재동의 252번지면은 제가 얼추 보니까 그 언노암 고등학교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예. 빌라네요. 네. 예. 자, 요거를 좀 가지고 계신 금액으로 좀 이 빌라를 네. 사볼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네. 자, 최근에 이 강남 일대가 굉장히 지금 네. 개발 바람이 이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강남이란 지역이 실제로는 이런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노후도가 좀 애매했던 지역이었는데 서울에 이제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재개발에 대한 기준, 노후도를 낮추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이 기준이 실은 노후 건축물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7% 이상이어야지만이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노후 건축물 20년으로 낮춰주고 또 이 노후 비율도 67%에서 57%로 낮춰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개발을 좀 수월하게끔 이런 기준을 낮춰줬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양재 쪽도 이 연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이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지금 현재 많이 불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 아직 뭐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언농고등학교 좀 위쪽에 있는 단지 뭐 빌라를 내가 사두면 여기도 좀 재개발되고 그러면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강남권이 굉장히 그런 그 기준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실은 양재뿐만 아니라요. 양재뿐만 아니라 위쪽에 역삼이라든지 또 반포 있잖아요. 반포. 네. 논현역 역세권에 있는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최근에 이런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벌써 한 10억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들어가기가 좀 아쉽잖아요. 한 1억 5천 내외 정도에. 근데 여기 역삼동 있죠, 역삼동. 네. 역삼동은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은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이 움직이면 굉장히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 강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치를 완성됐을 때 그런 미래가치를 봤을 때 이 역삼동은 실은 이 중심권 안에 강남 중심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양재동은 좀 외곽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개발이 진행돼서 완성이 되고 난 이후의 가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외곽권에 있는 지역보다는 안쪽에 특히 이 대치도곡동하고 맞물려 있는 역삼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도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이 대치도곡동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잖아요. 네. 자, 그만큼 투자 이 가치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가지고 이 지역 양재 쪽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삼동 쪽을 오히려 저는 더 중심권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역삼동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방배동 쪽 일대도 지금 현재 이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방배동하고 역삼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이 테헤란로라는 업무타운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 중심권 안에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역삼동은 주변에 테헤란로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 방배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는 이수역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보사 부지가 업무타운으로 개발되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내방역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을 하는 호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지금 현재 이 재건축, 과거부터 쭉 진행됐던 주택 재건축이죠. 우리가 재개발과 비슷한 이런 주택 재건축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방배동 일대거든요. 여기에 이제 방배 5, 6 구역도 지금 이주가 끝났지만 앞으로 13, 14, 15 구역이 이주가 진행되면 충분히 그 이주 수요에 대한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방배동 일대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역삼동과 방배동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좋겠죠. 당연히 네. 둘 다 좋은 지역인데 네. 그중에 주변 개발 호재까지 같이 가지고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무리 봐도 방배동이 훨씬 더 가지고 있죠. 이런 주변 개발과 재개발까지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 훨씬 더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양재동도 좋고 역삼동도 좋고 방배동도 좋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찾는다 하면 양재보다는 역삼, 또 역삼보다는 방배가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2억대 내외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억 5천 가지고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1억 5천짜리 1억 5천 가지고도 충분히 잘 찾아보면 네. 있는데 찾기가 네. 좀 어려우시면은 네. 저한테 따로 일대 상담을 좀 시청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방배동이라든지 또 역삼동 네. 일대에서 1억 5천 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찾아가지고 네. 알려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살펴보신 지역도 좋지만요. 조금 더 이게 주변 개발 호재들 좀 노려볼 수 있는 중심권 쪽으로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72번 또는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무지개마을 삼성건영 10단지 38평 거주 중인데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요? 네, 거주 중이라고 하시면 1주택 상황이신 건가요? 예, 1주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삼성건영 10단지 아파트 30평대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분당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 예, 분당의 오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 무지개마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분당도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워낙 위축돼 있고 거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거래도 뭐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기 신도시잖아요. 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대감이나 희망들이 좀 있는 게 여기 뭐 재건축 뭐 이런 특별법을 마련해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최근에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좀 뭐랄까 좀 실망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정부가 원래는 특별법 빨리 제정해서 한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특별법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해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실은 8.16 대책 때 보니까 내년에 용역을 들어가서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다라고 생각보다 좀 느리게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감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정부가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 말에 이제 용역을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좀 아쉬워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원래 공약에서는 이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한 500%까지 상향해서 용적률을 그래서 개발을 좀 사업성을 확보해서 좀 많이 재건축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했는데 실은 이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축소되고 또 적용이 많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일기 신도시의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기 신도시, 특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예, 아파트 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15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단지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이 150%의 용적률이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단지인데 중요한 거는 해당 단지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상한까지 다 활용하면 300%까지 용적률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용적률 차이가 한 150%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100% 이상 정도 차이 나면 어느 단지든 서울 쪽도 다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그런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 일기 신도시 내에 과거에 일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계획할 때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걸었습니다. 자, 그 제한이 어떤 거냐? 자, 이 지역은 300%를 쓸 수 있는 지역이지만 212%까지만 용적률을 쓰세요라고 용적률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실은 150% 정도 용적률을 써먹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0%밖에는 쓸 수가 없는 땅인 거죠. 60% 가지고 그 100% 미만의 용적률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재건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재건축이 좀 어려웠던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저는 인센티브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실제로 앞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마스터 플랜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 제한 212%로 분당 같은 경우는 212%인데 이 제한을 일단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인센티브를 받든 뭘 하든 그렇게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제한을 없애게 되면 실제로 인센티브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좋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른 단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단지 있죠?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단지가 150% 정도의 3종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제한만 없어져도 충분히 뭐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나오기로 했던 계획들이 지금 적어도 내년 중순이나 내년 말 정도면은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좀 앞당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재건축의 실망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보다는 그래 이게 좀 더 빨라졌으니까 내년 정도에 이게 좀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인센티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단지는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야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수혜도 있지만은 실은 위쪽에 판교에 제2판교, 제3판교 이런 업무 타운이 들어서는 호재도 또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냥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건축까지 들어서는 거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조정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을 좀 바라보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초과의 환수 이런 것까지 풀게 되면 재건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기 분당구 분위기 살펴주셨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371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길동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의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고 질문 주셨어요. 여기 길동 아파트 좋은 소식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신동아 3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된 그런 단지이고 또 입주가 되면서 가격대도 이 강동구 일대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최근 시기 때 가격이 좀 조정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보유하시는데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길동 같은 경우 주변 지역에 해당 단지 주변 지역은 지금 9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 9호선이 완공이 돼서 조금 더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강남까지 가는데 굉장히 수월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수혜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호재가 완성이 되는 시기 때까지 보유를 하셔도 그때는 좀 가격이 다시 회복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입니다. 뒷번호 2975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목동 신시가지 9단지 15년 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도를 고민 중이세요. 15년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쯤 매도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자, 목동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지들 중에서도 뭐 대장 단지라고 볼 수가 있죠. 반포, 압구정, 그리고 여의도, 목동 이런 세 지역이 핵심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를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목동이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도 잘 통과도 안 되고 또 규제까지 묶여 있는데 또 오래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치실 겁니다. 아, 이거 언제 재건축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가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다 버리시고요. 그냥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8.16 대책 때 정부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죠. 특히 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단지와 주변 단지들은 이 안전진단을 한번 또 낙마를 했던 단지들입니다.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완화가 되면 충분히 안전진단이라는 그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완화가 되면 충분히 이런 목동이라든지 이런 대장 단지들도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신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가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런 규제를 풀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많이 뛸 것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를 미리 걸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거래라든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한을 둔 건데 실제로 이런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학군도 좋고 또 대규모의 대장 재건축 단지니까 너무 좀 지치셨더라도 조금 더 버티시고 이 재건축이 본격화될 수 있는 또 최소한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시기 때까지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나 매수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과 투자 전략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는데요. 일정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가치가 앞으로 더 회복될 수 있고 또 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내 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라겠고, 특히나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가 좋다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어디가 좋은지를 또 저희들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투자 전략도 잘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주제가 안전하고 확실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투자 전략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선착순으로 20분 정도만 진행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빠른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예약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저희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2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